1724년 조선의 20대 왕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만 기록하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호함은 독살설을 부추겼고 역사학계는 지금도 그의 죽음에 대해 첨예하게 논쟁 중입니다. 과연 경종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종은 1688년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그가 장희빈의 친아들이 아니라 최희빈의 양자라고 적혀 있죠. 이 모호한 출생 배경은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약점이 됐습니다. 혈통 논란은 그의 삶과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경종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노론은 경종의 동생인 영조를 지지했고 소론은 경종을 옹호했죠. 이 과정에서 경종의 혈통 문제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노론 측 이의명이 경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과연 당파 간 투쟁이 경종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경종이 승하한 날의 승정원 일기에는 격통과 구토 증상이 기록됐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승하 직전 의문의 약재가 투여됐다는 내용이죠. 현대 동물학자는 이 증상이 비상이나 수은독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왕의 주치의였던 허준의 후계자들은 이 약재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독살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꼽힙니다. 소론 측 기록과 의방 유추를 분석하면 경종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증상은 장티푸스나 간질성 폐질환과도 유사하죠. 당시 의학 기록을 보면 경종은 승하 1년 전부터 지속적인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현대 병리학자들은 급성 간부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독살이 아니라 자연사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종 사후 즉위한 영조는 독살을 주장한 홍봉한, 이희현 등을 유배 보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들을 왕을 모독한 역적으로 기록했죠. 역사가들은 이를 진실 은폐 시도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경종의 시신 상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독살이 사실이었다면 영조 측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05년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경종이 독살당했다는 명확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당시 궁중 생활을 생생히 기록한 인물입니다. 특히 왕이 죽기 전 돌연 변한 안색과 수상한 약 냄새에 대해 묘사했죠. 그러나 이 기록도 경종 사후 81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것이어서 신빙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사학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진단학파는 정치적 동기와 증상을 고려해 독살 가능성을 70%로 추정합니다. 반면 회의론자 신명호는 결정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자연사 확률을 80%로 봅니다. 양측 모두 조선 왕조실록의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적 분석이 이 논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8년 조선시대 추정 독극물로 비상과 수을 혼합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혼합물은 경종의 증상과 유사한 급성복통, 구토, 사망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은은 당시 왕실에서 약으로도 사용돼 접근이 용이했죠. 그러나 이 실험만으로 독살을 확정할 순 없습니다.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종의 죽음은 조선 정치사의 축소판입니다. 당파 싸움 속에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결정적으로 경종의 시신은 발굴되지 않아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실록 편찬 과정에서 노론의 개입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역사가 박종기는 이 사건에서 진실보다 중요한 건 권력이 역사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오늘날 경종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독살설은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지만 물증은 부족합니다. 반면 자연사설은 의학적 개연성은 있지만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죠. 결국 이 사건은 역사적 진실의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